살라가 뛰어난 선수인 것은 맞지만 손흥민에 비하면 실력으로 아직 한참 멀었다. 리버풀의 에이스이자 손흥민과 동갑내기 친구인 모하메드 살라의 역대급 저격 인터뷰가 영국 축구계를 흔드는 가운데 각종 매체와 영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소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국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일부 팬들은 살라를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구단을 위해 헌신했는데 살라는 그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조금만 부진하면 손흥민을 잡아먹을 듯이 비판했던 토트넘 팬들의 행동을 다 잊어버렸다 보다라고 말하면서 살라가 해리 케인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손흥민이 비판받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알 수 있던 대목이라고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의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가 3경기 연속으로 벤치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자 해리 케인을 향한 역대급 폭탄 발언을 해버려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살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을 끌어들여 미안하다. 영국은 해리 케인이 10경기 무득점을 할 때는 기다려줬으면서 내가 3경기 무득점을 하자 나를 버스 아래로 던져버렸다고 말하면서 나는 리버풀을 위해 많은 것을 했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해리 케인은 1부 리그에서 6경기 무득점은 있지만 10경기 무득점은 없다고 살라의 인터뷰를 저격했고 마이클 오원은 살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다. 태도가 불량해서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직격을 하며 영국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을 저격한 살라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많은 토트넘 축구 팬들 역시 손흥민과 살라는 동갑내기 친구이며 함께 득점왕을 공동으로 수상해 접점이 많은 사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과 살라는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고 손흥민을 소환하며 그의 행동에 극찬을 아끼지 않아 몇몇 팬들을 어리둥절케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살라의 행동에서 손흥민을 소환하는 이유는 손흥민은 부상으로 유로파 리그 경기 8강 2차전부터 출전을 못했고 결승전에서도 후반전에 나와서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선수들과 출전을 함께 못했지만 결국 팀을 하나로 단결시켜 우승을 시켰다는 점 때문에 살라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 팬들의 아전 인수격 해석은 정말 충격적이고 몰염치하다라고 말하면서 살라는 EPL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이며 레전드 중에 레전드다. 살라가 많은 선수들 중에 왜 해리 케인을 언급했는지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리 케인이 1부 리그에서 6경기 이상 득점을 못한 적이 없다고 옵타가 언급했는데 이것은 살라를 저격하려고 작정하고 통계치를 들이민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라가 해리 케인이 10경기 무득점을 했는데도 기다려줬다라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말하면 9경기 1득점을 저렇게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10경기 1득점을 할 때의 상황은 202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해리 케인은 기량이 절정에 달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같은 쓰레기 구단에서 자신의 선수 경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무 못마땅해서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로 이적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맨시티는 해리 케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2천억이 넘는 이적료를 준비. 그 당시 회장이었던 다니엘 레비와 협상을 벌이려 했으나 레비가 전화기를 꺼놓고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해버리면서 맨시티와 해리 케인을 열받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고 말하면서 케인은 보다 못해 토트넘의 여름 프리시즌 훈련에 참가를 거부하고 맹렬한 시위를 했지만 결국 이적 기간이 끝나는 동안 맨시티와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리 케인은 어쩔 수 없이 토트넘에 복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2022 시즌이 시작되고 해리 케인은 역대급 골 침묵을 이어가며 토트넘은 8위까지 내려가 그 당시 감독이었던 누누 산토스가 해임되고 안토니오 콘테가 시즌 중 11월에 전격적으로 부임해 8위 팀인 토트넘을 리그 4위로 끌어올려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시키는 기적을 만든다고 말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손흥민의 존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콘테는 원톱인 해리 케인이 프리시즌에 합류해 몸을 만들지 못해 체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손흥민을 거의 원톱처럼 사용하면서 모든 전술적 지원을 손흥민에게 집중시킨다고 말하면서 해리 케인을 일부러 미드필더까지 끌어내려 상대 수비를 유인하게 하고 그 빈 공간으로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용 빠르게 후방으로 침투 케인이 손흥민에게 단번에 찔러주는 역습으로 EPL 강팀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콘테가 부임하는 11월 당시에 손흥민은 득점 랭킹 8위 정도를 하고 있어
득점왕과는 거리가 멀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은 콘테가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전술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자 14경기에서 14골을 몰아넣으며 단번에 득점왕 후보에 올라섰고 마지막 경기였던 노리치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면서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왕을 하면서 보여준 엄청난 결정력 때문에 EPL, 즉 유럽 축구의 주류로부터 탑 클래스의 선수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그 이후 2022-2023 시즌에는 콘테가 해리 케인을 다시 원톱으로 복귀시키고 손흥민을 사이드에서 해리 케인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꿔버리면서 손흥민의 득점이 저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이라는 부상을 안고 2022-2023 시즌에 임하게 되는데 시즌이 지난 후 손흥민은 그 당시 탈장을 안고 뛰어서 슈팅을 할 때 밸런스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고 힘을 주는 순간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슈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었다고 말하면서 이 당시 손흥민은 8경기 무득점을 했고 이 상황을 본 영국 매체들은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손흥민을 물어뜯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면서 득점왕을 하면서 팬들의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고 8경기 무득점은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그 당시 팬들의 지적이 100% 옳고 자신이 더욱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사과까지 해 이런 태도를 본 수많은 영국 팬들은 손흥민의 인성에 감탄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EPL 축구 해설가 제이미 레드냅은 손흥민을 벤치로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손흥민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히샬리송을 좌측 윙어로 기용하고 손흥민을 후보로 내려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고 말하면서 콘테는 영국 매체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레스터 시티와의 9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후 후반 60분경에 손흥민을 출전시키는데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출전한 지 13분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본 제이미 레드냅은 폼은 일순간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고 말하며 완전히 스타일을 구긴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 제이미 레드냅은 축구 해설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국내 축구 팬들은 살라가 해리 케인이 10경기 1득점을 할 때 영국 언론들이 그를 비판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8경기 무득점을 할 때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던 그 상황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살라가 해리 케인을 언급한 것은 손흥민에게 했던 인종차별적 행동을 이제는 자신에게 한다는 뉘앙스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손흥민이 왜 토트넘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살라도 조만간 손흥민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